와우. 달슨의 라이브.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 초대박 경기 하나 열립니다. 어떤 경기나 바로 첼시와 리버풀이 싸우게 됩니다. 시즌 초반이긴 하지만 이 두 팀의 맞대결은 우승 싸움에 있어서 분수령이 되지 않겠냐,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말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데요. 우리 시간으로 21일, 그러니까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2시 반에 첼시의 홈에서 리버풀과 이제 싸우게 되는데, 이 두 팀은 지금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잖아요. 잉글랜드 현지에서도 4팀 꼽히고 있는데 우승 후보로 리버풀, 맨시티, 맨유, 그리고 이제 첼시 이렇게 꼽히고 있죠. 첼시 같은 경우는 뭐 이번 여름에 폭풍 영입을 했으니까 더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야, 이번 시즌 만만치 않은데, 이런 얘기를 좀 듣고 있는 거고, 리버풀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 이제 우승팀, 디펜딩 챔피언의 어떤 이 주전 전력들이 그대로 뼈대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역시도 아주 유력한 우승 후보다,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. 첫 경기는 두 팀 다 모두 승리했습니다. 첼시도 이겼고 리버풀도 1라운드 때 이겼는데, 첼시는 원정 가서 브라이턴에게 3대1로 완승 거뒀고요. 리버풀은 리즈와 홈 경기에서 4대3으로 승리를 했습니다. 근데 좀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적으로는 조금 흐름이 달랐던 것 같아요. 첼시는 결과도 좋았지만 경기 내용도 너무 좋았다 해서 1라운드 때 거의 뭐 베스트 팀 중에 하나였고, 새로 영입한 티모 베르너가 와, 무슨 뭐 첫 경기부터 이렇게 녹아들어? 라는 평가를 들을 정도로 아주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 내용이었고요. 리버풀은 이기긴 했지만 상대가 이제 승격팀이었잖아요. 아무리 뭐 비엘사 감독이 있긴 하지만 리즈에게 3골을 내주면서 4대3으로 좀 어렵게 이겼기 때문에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, 이런 얘기를 좀 듣기도 했었고, 뭐 그리고 이제 반다이크가 약간 좀 실수하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느슨해졌다, 이런 얘기 좀 들었는데, 원래 이제 약간 그런 거를 리버풀 쪽에서 우려를 했잖아요.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고 프리미어리그 이제 우승을 했는데, 이번에 약간 좀 변화를 가져오면서 좀 더 자극이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적다 보니까 약간 이완되면서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, 1라운드 때 그게 살짝 보인 것 아니냐, 이런 게 있었습니다. 물론 뭐 리버풀도 좀 승리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, 이번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맞대결을 하는 첼시는 리버풀을 잡으면서 1라운드 때 보여줬던 경기 내용이나 결과가 이거 그냥 한 경기에서 나타난 게 아니네라고 하는 걸 계속 이어갈지, 리버풀은 첼시라고 하는 또 강팀을 잡으면서 1라운드 때는 개막 경기 첫 경기에서 그랬네, 역시 리버풀이네, 이런 얘기를 들을지, 혹은 반대로 서로가 져가지고 흐름이 또 꺾일지는 또 모르기 때문에 이 맞대결에서 누가 이기느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. 근데 저는 서로가 강하기 때문에 저는 이 램파드 감독이나 클롭 감독이 서로를 향해서 어떤 대응 전략과 전술을 짤 텐데,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요.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. 두 팀이 수치적으로도 굉장히 팽팽하게 맞습니다. 서로가 약간 뭐 창가방패 그런 느낌도 있는데, 첼시는 여러분들 프리미어리그에서 최근에 홈 경기 6연승입니다. 계속 이기고 있어요.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가 홈에서 지금 마지막은 지난 2월 17일 맨유와의 경기가 마지막이고요. 그 이후에 6경기를 내리 승리하고 있습니다. 더군다나 거기서 최근 3경기는 또 무실점 승리예요. 그리고 아까 홈 6연승 중에는 맨시티를 잡았던 그 기억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첼시는 홈에서 경기하면 뭐 웬만하면 지지 않습니다. 그냥 다 이겨버려요. 이렇게 아주 강하고. 근데 리버풀도 한 칼이 있죠. 바로 첼시와의 맞대결 성적입니다. 첼시하고 맞대결 해가지고 지난 시즌 더블 2경기 다 이겼고요. 그 전 시즌 때도 이겨가지고 지금 리버풀이 첼시와의 프리미어리그 맞대결 3연승 중입니다. 리버풀이 첼시에게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진 거는 2018년 5월이 마지막이니까 한 2년 넘게 리버풀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에게 지금 지지 않고 있습니다. 또 그것도 그냥 뭐 지난 시즌 이긴 게 아니라 리버풀이 홈에서는 5대3으로 지난 시즌 첼시를 잡았고, 원정 가서는 2대1로 잡았으니까 2경기에서 무려 7골 넣으면서 크게 이겼던 리버풀이기도 하죠.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딱 찌를 수 있는 창 하나씩 준비하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제 아까 양팀 감독의 어떤 전술적인 대응이 중요하지 않냐,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, 서로가 좀 세니까 저는 일단 램파드 감독의 전술적인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지금 첼시가 부상 염려되는 선수들이 좀 많아요. 예를 들어서 지에라든지 길모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못 될 것 같고, 부상 때문에. 그다음에 벤 취렐이나 티아고 실바, 그다음에 플리식, 이런 선수들은 약간 부상 여파가 있어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다는 건데, 이런 상태, 일단 상대가 리버풀인데 조금 부상 공백들이 좀 있는 상태고, 또 하나는 뭐 부상 공백이 아니더라도 상대가 세니까 1라운드 때 이제 어땠냐면 브라이턴과 경기 때 첼시가 4-2-2-2 혹은 4-2-3-1에 가까웠단 말이에요. 근데 그렇게 리버풀과 싸운다?
저는 램파드 감독이 좀 다른 판단할 수 있지 않겠냐 봐요. 그거는 좀 더 공격적인 조합이었고 상대가 리버풀이고 또 사이드가 이 마네 살라가 사이드 또는 뒤쪽에 로버트슨과 아놀드가 워낙 강하니까 저는 램파드 감독이 이 경기 백스리 쓸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. 네. 3백으로 바꾸면서 사이드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1라운드 때 좀 못 뛰었던 선수들을 좀 빼면서 전체적으로는 허리와 아래쪽을 강화시키되 굉장히 빠른 어떤 카운터 어택을 노리는 형태로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까 좀 싶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. 수비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주마는 괜찮았어요. 주마는 괜찮았기 때문에 일단 골키퍼는 뭐 캡하고요. 주마를 놔둬놓고 양쪽에 그다음에 크리스텐센이 지난번에 안 좋았으니까 거기 류디거를 출전시키고 그다음에 1라운드 교체됐던 아스필리쿠에타 그래서 아스필리쿠에타, 주마, 류디거로 백스를 놔두는 거죠. 그다음에 여기에 왜 아스필리쿠에타를 두냐면 여기 이제 왼쪽 윙백이 알론소인데 알론소가 좀 약하잖아요. 지난번 경기도 그렇고. 그러니까 알론소의 뒤를 아스필리쿠에타가 좀 받치는 형태로 이렇게 두고 요 오른쪽에 이제 리스 제임스. 리스 제임스 뭐 1라운드 때 워낙 베스트였으니까 이렇게 두고 가운데 쪽에는 징계에서 이제 복귀하는 코바치치와 캉테를 놔서 굉장히 강하게 놓는 거죠. 네. 그리고 앞쪽에는 마운트와 하베르츠를 놔두고 최전방에 베르너를 놓는 그러면 3-4-3이 됩니다. 네. 보세요. 전적으로 3백 놔두고 윙백 놔두고 가운데도 코바치치 캉테 놔두고 앞쪽에다가 베르너를 중심으로 해서 마운트와 하베르츠를 놓게 된다면 수비를 강하게 하다가 빵 치는 게 가능하고 또 리버풀의 강한 사이드 공격을 이 윙백으로 하여금 메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램파드 감독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승부수가 아닐까. 또 그리고 이제 1라운드 때 요렇게 쓰는 거는 뭐 1라운드 때 좋지 않았던 뭐 로브터 치크라든지 이런 선수들을 좀 빼는 그런 이제 판단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첼시가 아마 이 승부수를 던지지 않을까 좀 싶고요. 리버풀은 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체인벌린 정도가 좀 이제 부상인이고 나머지는 뭐 1라운드에 뛰었던 선수들이 그대로 뛸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티아고 알칸타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경기를 결합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러면 제가 봐서 1라운드 때 멤버들이 일단 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. 4-3-3 쓴다면 공격 쪽에 마네, 피르미누, 살라 그다음에 여기 미드필더는 역삼각 형태의 베이날둔과 핸더슨 아래쪽에 파비뉴 수비는 로버트슨, 반다이크, 고메스, 아널드, 골키퍼는 알리송 이렇게 쓸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봐서는 아까 이제 만약에 첼시가 그렇게 백스리를 중심으로 쓴다면 3-4-3이기 때문에 허리나 이게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고 수비가 굉장히 강할 거예요. 이런 상태에서 1라운드 때 여러분들 리버풀이 전체로 좀 어려운 경기였는데 특히 공격 쪽에서 좀 잘 안 풀렸던 선수가 누구냐라고 한다면 한 명만 꼽는다고 한다면 피르미누가 좀 약했어요. 피르미누가 좀 약했기 때문에 근데 상대는 수비를 강하게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. 첼시는.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피르미누의 몸 상태가 얼마큼 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 아까 역삼각형 할 때 베이날둔과 핸더슨의 롤이라고 봐요. 뭐 마네하고 살라야 계속 펼쳐 들어가겠지만 피르미누가 약한 상태에서 요 바로 위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같이 공략해줘야 되는 베이날둔과 핸더슨이 얼마큼 침투를 해가지고 상대 첼시의 어떤 백스를 중심으로 한 밀집 수비를 뚫어낼 것이니까 저는 이게 아주 포인트라고 봐요. 그래서 클롭 감독이 베이날둔과 핸더슨에게 어떤 롤을 줄 것이며 또 피르미누를 좀 더 살리기 위해서 어떠한 전체적인 움직임을 좀 줄 것이냐 이게 저는 굉장히 클롭 감독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 좀 이렇게 좀 보입니다. 자 이게 2라운드부터 아주 센 경기 하나 걸렸는데 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번 시즌 첼시, 이번 시즌 리버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. 누가 일까요? 일요일 밤 또 월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또 같이 지켜보겠습니다.